21대 대통령 선거는 현재 말입니다. 3파전입니다. 대선 후보로 실제 나선 사람들은 지금 현재 9명입니다. 죄송합니다. 7명입니다. 그중에 3명이 지금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기호 1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있고요. 기호 2번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 3번은 조국 혁신당인데 없지요. 그리고 기호 4번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있습니다. 아마도 말입니다. 현재까지는요. 7명의 대선 후보가 경쟁을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첫날 5월 10일 날 등록한 사람은 가장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등록을 했고요. 뒤이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그리고 구자와 자유통일당 후보, 송진호, 황교안 후보 이렇게 6명이 등록을 했고요. 11일 날은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들어간 거죠. 현재까지 보면 말입니다. 현재까지 보면 이 세 분의 쉽게 말하면 여론조사가 지금은 강력합니다. 3파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말입니다. 3자 대결을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요. 2025년 4월 30일에서 5월 2일까지 조사한 내용은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6.6%,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27.8%였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7.5%였습니다. 그리고 5월 7일에서 5월 9일까지 조사한 내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0%를 넘어섰습니다. 52.1%가 됐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1.1%가 됐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6.3%가 됐고요. 지금 이 여론조사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죠.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인데 완전히 표본 오차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라는 건 이게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게다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확실하게 대선 후보로 등록하지 않을 때 조사를 했던 거고요. 또 응답률도 보시는 것처럼 전 국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응답률이 6.7%입니다. 굉장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흐름이나 추세는 이게 맞을 수 있으나 실제로 간극이 저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아직 더 두고 봐야 되고요. 아직까지 말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22일이 남았나요? 아직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 사이에 또 어떤 변화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대선 후보 간 토론이 시작이 되면 아마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형수에게 한 욕을 보면 와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요. 청렴 결백하다 이런 아주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젊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7명의 후보가 등록이 돼서 실제 3파전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본으로 삼는 사람을 찍어야 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유민주주의도 무너지고 시장경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경제 공약만 일단 한번 살펴볼까요? 실제로 경제 공약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요 재정주도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약 내용을 보면 100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조 원. 엄청나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에 7조 9천억 원에서 20조 정도 예상이 되고요. 아동수당 18세 미만까지 확대할 때 29조 9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은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를 하면 1조 7천억 원이 들어가고요. 농촌 기본소득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면 적어도 23조 4천억 원에서 31조 2천억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폐지하면 15조 2천억 원이 들어가고요. 노령연금 소득 있는 노인의 감액을 폐지하면 2조 3천억 원. 집권 5년 동안 100조 이상 재정을 퍼붓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재정 주도 성장이 문재인 정부 때 소득 주도 성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정 주도 성장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돈 뿌리겠다, 현금 살포하겠다, 정부가 재정으로 계속해서 경제를 살려가겠다, 이게 핵심이니까요. 반면에 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요 70조 원 감세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 기본 공제를 확대하겠다. 이게 5년간 20조 정도 되고요. 법인세율 인하하겠다. 이것도 20조 정도 들어갑니다. 5년간. 종합소득세 물가 연동을 해서 하겠다. 31조 7천억 원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 굉장히 틀리죠.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지금 보면 기업 주도 성장입니다. 게다가 법인세율을 많이 인하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소득세를 많이 공제해 줌으로 해서 가계소득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물가 연동제로 종합소득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것도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게 입장이시나 혹은 기업 입장에서 쓸 돈이 그만큼 는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기업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득이 는다. 이 말은요 소비를 더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고요. 기업의 세금을 줄여준다. 이 말은 고용을 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경제정책의 공약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말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공약들이 더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후보는 김문수 후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결국 말입니다. 돈 뿌리는 거. 문재인 정부 때 돈 엄청나게 뿌렸잖아요. 407조 5천억을 뿌렸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85조 4천억 원, 노무현 정부 때는 143조 2천억 원, 이명박 정부 때도 180조 8천억 원이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4년간 170조 3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407조 5천억 원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됐나요? 거품만 엄청나게 일어나고 시장 전체적으로 성장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부가 돈 뿌려서 경제 성장을 억지로 끌고 갔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지금 이대로라면, 지금 공약대로라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또 한 번 말입니다.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저는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결국 문재인 정부 때 나라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2010년만 하더라도 GDP 대비, GDP는 국내 총생산입니다.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을 GDP라고 합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가 28.4%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41.2%. 계속해서 지금 국가 채무, 당장 갚아야 될 국가의 빚이 엄청난데 또다시 재정 주도 성장으로 뿌리겠다는 이야기가 맞나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실수했으면 됐습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대통령을 우리는 뽑아야 합니다. 시장경제라는 것은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민간이 주도하는 거예요. 기업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마음대로 뿌리겠다는 거 이러다가 대한민국이요 진짜 쫄딱 망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저는 당연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베네수엘라 당연히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보러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대로 계속 갈 때는요. 대한민국의 대침체도 온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말입니다. 경제가 좋아져서 쓸 돈이 생기는 거고요. 우리 미래 세대들, 우리 자식들에게도 빚더미 안 물려줄 수 있습니다. 빚더미 물려주면 우리 자식 세대들은 어떡합니까? 저는 빚더미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황금덩이를 물려줘야 됩니다. 그게 부모고 그게 말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빚을 덜 지는 일이에요.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도 핵심적인 거 있잖아요. 국가 채무가 2050년에 107.7%가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강조해 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나라가 살아야 국민도 삽니다. 나라가 돈이 없으면 국민들도 찌질해지는 거고요. 해외에 나가면 국민 대접도 못 받습니다. 한국민 대접도 못 받는다니까요. 그거 진짜 충격적인 일이 될 수 있거든요. 반드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추구하는 그런 분이 반드시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